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을 켰고요. 방송 녹화죠. 네. 지난 11월 28일일 겁니다. 아마 네, 마지막 숙제하면서 12월은 제가 일단은 좀 숙제도 쉬고 모든 것을 좀 쉬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알차게 쉬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속사도 좀 바뀌고 연예인은 아니고요. 네. 저같이 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그룹 뭐 소속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나요? 네. 네. 그래서 일감을 얻어오는 회사도 좀 바꾸고 정리도 좀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휴가도 좀 다녀오고 그리고 지난 2025년 동안 매매했던 그리고 숙제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게 변화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내외적으로 시장의 변화는 2025년 초에서부터 다소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매매 어떤 패턴이나 숙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2025년 10월쯤에서부터 제가 그 비트코인 CFD 수동 매매 5패턴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영상도 좀 만들고는 했었고 그리고 나름 같이 공부해 보시겠다는 분들과 함께 단톡방도 제가 이렇게 부방장으로 들어가서 한두 달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성에 못 차서 활동을 중단시킨 상태고요. 그래서 12월에는 숙제 영상도 안 보내드렸듯이 그 비트코인 쪽 영상도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 좀 처리하고 휴가도 좀 보내고 좀 쉬면서 2026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숙제는 계속 해야죠. 다시 숙제를 할 거고요. 숙제 영상 할 겁니다. 그러면 숙제 영상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사실 매일 숙제 영상의 조회수보다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가끔 미래에셋증권의 그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으세요. 사실은 키움증권에서 이런 기능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회수도 사실 그 컨텐츠의 조회수가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보다 조회수가 많아요. 이건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우리들처럼 이제 막 주식판에 단타 시장에 그리고 검색식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좀 해보려고 하는 뛰어드는 분들이 여전히 아직도 계신다라는 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컨텐츠가 그닥 알고리즘을 타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컨텐츠가 알고리즘을 그렇게 타서 막 대박나고 그런 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과의 소소한 아주 사소한 일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제가 전업을 하지 않는 이유도 전업을 통해서 전업을 하지 않은 저의 이 소득 수준을 아직 커버할 수준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서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그냥 돈벌이가 전업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전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터져서 뭐 이렇게 막 대박이 나면 뭐 그것 또한 축복이고 좋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지금이 좋아서 현상 유지만이라도 잘 지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현상 유지가 언제 끝날지 저도 잘 장담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언젠가 올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뭐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 제가 알아서 잘 할 일인 것 같고 뭐 주식으로 하든 부동산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하려면은 뭐 그건 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컨텐츠,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컨텐츠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 숙제 11월 한 달, 10월에서부터 한 11월 한 2달 동안 국내 주식은 일봉을 이용한 5패턴 종목들을 이렇게 뭐 좀 살펴보고 하는 그런 영상들을 가졌었죠. 분봉을 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일본 관찰 11월이니 10월이니 해서 했습니다. 12월은 아예 흔적이 없죠.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거 한 2달 한 걸로 충분하고요. 저는 그냥 혹시나 찾아올지 모르는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혹시나 찾아오실지 모르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 기법으로 당일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6년 내일 숙제 월요일 시장에서부터는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대상의 종목은 3분 70억으로 제가 한번 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는 제가 종목을 뽑아놓지 못해서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 상위 지난 금요일 시총 1000억 이상 종목들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종목 딱 30개 나왔네요. 거래대금은 1000억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30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 가운데 5가지 패턴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 오늘 이제 잠깐 워밍업 스타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내일부터는 마찬가지로 3분 70억 검색식을 통해서 그날 3분 동안 70억 여기서는 요 분봉 거래대금 캔들에 보면 붉은색 캔들 또는 검정색 캔들이 나온 그 시점 이후로 5패턴이 나오는 걸 이제 살펴보겠죠. 그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도 많았고 5가지 패턴의 모습도 가장 뚜렷한 것 하나 찾아서 타이틀 화면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냥 그걸로 계속 1년 동안 2026년 제가 할 수 있는 동안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건요. 물론 뭐 지금에서야 제가 뭐 다른 매매 기법을 또 뭐 학습을 해서 그걸 적용을 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5패턴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킨 결과 숙제는 앞으로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단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하지 않는 건 뭐 각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조건으로 매수 타점 위주로 종목을 찾아보는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 목록이고요. 1월 2일 금요일 거 시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3분봉 차트가 놓여질 거고요. 그리고 차트가 닫아버렸다. 그죠? 이제 이거 숙제한다고. 그리고 하단에는 주봉을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래서 주봉 보시면서 그날 3분 70억 검색된 종목들 가운데 주봉 보시고 힌트 얻으시는 분들은 힌트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화면 배치를 통해서 60분봉 하나 여기 놓을 건데요. 차트. 지금 종합 차트였나? 그때 여기 나왔던 게 분봉 60분봉. 아, 이거 아니다. 어지러운 거, 그죠? 차트. 종합 차트. 요거 60분봉을 하나 여기다가 놓을 겁니다. 또 어지럽다. 이것도. 여기다가 놓았었죠. 이렇게 놔야겠다. 이렇게 놓고 얘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60분봉의 개수를 조금 더 대충 뭐 위치 정도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당일 가신 종목 검색된 종목으로 이제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다 그냥 이렇게 하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정은 해제하고 3분봉으로 놓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컨텐츠들 동영상들 나간 것들 조회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종합시황 이런 거 있죠? 종합시장 숫자 보고 시장 종합 제가 이런 거 뭐 그냥 뭐 보고 넘어가고 했던 것들 제 개인적인 숙제로는 제가 계속 할 건데 이 영상에 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에는 그냥 딱 3분 봉 5패턴 종목들만 체크해보는 영상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 네 길면 한 15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뭐 지수 차트 보고 뭐 이런 것도 네, 저 말고 해주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쵸.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또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담지는 않을게요. 그러면 1월 2일 시장을 가지고 자 2026년 3분봉 5가지 패턴 숙제 영상 워밍업 시작할게요. 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SK스퀘어. 자, 검색은 되었겠죠. 3분 70억에 첫 봉에서부터. 하지만 전일 고가 위. 저는 일단 전일 고가는 일단 넘겨놓고 5패턴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일 고가 위에서 재돌파가 일어난 지점이 여기 정도 되는데 이게 5패턴으로 우리가 이해가 납득이 가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죠.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애프터마켓에서 쭉 우상향 하는 모습을 좀 보인 상승 구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네, 캔들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고 거래대금 요거 종가에 정규장 종가에 막판에 터지고 거래대금 없이 올라간 것도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입장에서는 조금 차트가 정형화된 그림은 아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미5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29일 날 네, 상장한 종목이고 상장한 이후에 쭉 하락이고
12월 29일, 네, 마지막 장의 그 전일 고가를 못 넘긴 종목입니다. 검색은 되었겠으나 전일 고가는 못 넘긴 상태라 이 종목은 패스. 그다음에 SPG 전일 고가 못 넘긴 상태죠. 기준봉만 만들어 놓고 재돌파 없었다. 검색되었을 거고요. 대부분 다 검색되었을 겁니다. 네. 삼성 SDI 마찬가지죠. 전일 고가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 위에 보이네요. 좀 줄여볼까요? 네, 여기 있죠. 전일 고가 아래라서 해당 사항 없다. 카카오 전일 고가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캔들의 사이즈나 거래대금들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5패턴을 이용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에코프로 예전에 그 어떤 선들 다 지우고요. 전일 고가 아래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전일 고가 한번 올려놓고 그 자리를 넘기지 못했다. 해당 사항 없죠? 알테오젠 전일 고가가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기 전일 고가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피벗 2차 장선을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 나오고 조정 들어가고 거래대금 좀 나오면서 올라가는 네 모습이 나왔죠. 전일 고가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5가지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은 22평 네,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활용될 것 같습니다. 캔들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등락률이 뭐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인내 시간을 가지고 한 2-3% 매매가 가능했을 것 같네요. 삼성전기. 다음 하나오션입니다. 전일 고가 보이지 않네요. 해당 사항 없고요. 개양전기가 거래대금 오랜만에 튀어나온 종목이고요. 첫 봉에서부터 3분 70억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한가 갔던 종목 같네요. 그쵸.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이탈이네. 자, 첫봉 음봉으로 빠지면서 이거는 거의 뭐 시작 가격을 돌파를 하는 질질 패턴. 네. 이후 상한선 패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양전기 위험 종목인데 전일 고가랑 전일 고가랑 피봇 2차 장선이 같은 자리인 걸 보면 정지였거나 상한가였거나 네, 상한가였네요. 전날 상한가 자리를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하지만 당일 시가는 회복하지 못하는 요거 뭐죠? 네. 시도해본 거죠. 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다음에 전일 고가 어제 상한가 간 그 자리를 22평이 받쳐주면서 지지시켜주면서 넘깁니다. 요 넘길 때 질질 패턴의 개념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돌파 확인의 개념으로 돌파하고 왜냐하면 첫 돌파죠. 시작 가격을 첫 돌파라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실패죠. 첫 돌파하고 돌파한 자리를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의 느낌으로 올라갈 때 나는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2가지 포인트에서 질질 패턴으로 접근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개양 전기. 다음 ABL 바이오입니다. 전일 고가 아래. 이렇게 개양전기 같은 경우에 캔들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러프하게 그냥 선을 그었고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얘는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ABL 바이오로 가니까 앞부분이 안 보이죠. 캔들의 개수가 좀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 네, 얘는 NXT 거래 가능 종목이었다 보니 이렇게 F저장 캔들까지 존재하여 네, 캔들의 개수가 모두 이거 아니다. 캔들의 개수가 모두 세어보면 196개 정도 나오네요. 보통 한 130개 정도면 끝나는데. 자, 어쨌든 얘는 전일 고가
넘겼지만 하고 쭉 네. 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일 고가 없고요. 원익 IPS 전일 고가 위에서 네, 얘도 애프터마켓 종목이죠. 이렇게 볼까요? 3분 30억, 70억 여기네요. 제가 특정 거래 금액 강세 약세 패턴에서 70억에 걸어놓은 이 자리.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죠. 촘촘히 올라갑니다. 촘촘히. 요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 5패턴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5패턴은 아니다. 그냥 기준봉이로 끝났다. 얘가 그게 없네. 네. 넘어갈게요. 자, 휴림로봇. 오, 휴림로봇. 네, 전일 고가 아래에서 이거 질질 뺐던 전일 고가 넘기면서 그쵸. 거래대금만 딱 보면 딱 나오잖아. 근데 질질 뺐던 치기에는 중간에 페이크가 없이 바로 쳐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전일 고가 돌파하고 그 위에서 없다. 5패턴이 그냥 쳐올리고 아쉽게 우하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없네요. 이거 어떡하죠? 네, 경고네요. 그죠? 네, 어떡하죠? 글쎄요. 이 8,000원 자리를 지켜서 질질 패턴으로 가는지 보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당일 오는 애들 위주로 네, 낚아가든지 하면 되겠죠. 하이브는 전일 고가는 넘겼지만 5패턴은 없다. 눈에 보이시죠? 원익홀딩스 마찬가지 전일 고가 아래. 우선주는 넘어갈게요. 현대차 전일 고가 넘겼지만 캔들이 너무 작다. 만도 요 없음 실패는 제가 예전에 숙제하면서 붙여놓은 딱지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네요. HL 만도라는 종목 검색은 되었겠네요. 전일 고가 넘겼고 하지만 재돌파가 없다. 그럼 기준봉 오늘은 기준봉 세우고 네, 어느 정도 박스권 잡아주는데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썼을까요? 이 기준봉을 넘기는 시도가 다음번에 나올 텐데 그때 어떻게 넘기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없고요. 그 다음에 고영입니다. 고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죠. 네. 거래대금 조정 페이크 거래대금 나오는데 이거 세게 못 넘어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는 질질 패턴. 네. 질질 패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후에도 거래대금 계속 나오면서 애프터마켓까지 쭉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도 뭐 없다. 현대무벡스 거래대금 많이 지금 거래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기 상한선 패턴 이후 질질 패턴 네 이렇게 볼까요? 조금 애매하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죠. 여기를 돌파해서 요거 약간 데드크로스 패턴 혹은 터치 패턴처럼 보이는 상승이 나오면 한 방에 올라가 주고 조정하고 뭐 올라가 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뚫어놓고 때립니다. 또 때립니다. 그죠? 네.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네. 본전에서 손절 처리하고 빠져나가는 경우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야속하게 다시 거기를 또 올리는데 네. 이렇게 뭐 상승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요렇게 그러니까 고점이 요렇게 높아지는 것들은 우리가 5패턴하고도 조금 한 방에 이렇게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이나 터치 패턴 입장에서는 말이죠. 질질이 패턴 입장에서는 뒤에서 크게 터지려면 중간에 페이크 구간이 앞에 기준봉보다 좀 낮은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터지면 네, 일단 이 자리는 여기서 안 터지면 물러서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는 물러섰다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긴 했네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느낌으로 두 번. 여긴 페이크 같네요. 이런 것들도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노타 네, 검색되었고 전일 고가 위에서 네, 이렇게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 자, 우리가 기준봉 여기라고 칩시다. 뭐 여기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기준봉으로 보고 이렇게 전일 고가 위에서 상한선 패턴이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패턴의 완성은 다시 상한선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럼 나와야 됩니다. 이제 탈출 각 보셔야죠. 왜냐면 이걸로 끝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로 봤고요. 그 다음 재돌파가 네, 이렇게 고가는 갱신했습니다만은 크게 못 넘어가는 이 정도는 제가 애교로 봐준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로 세게 나오는 게 패턴의 5가지 패턴에서 전형적인 이쁜 그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까 고영이었나요? 나 현대 무벡스였나? 네, 무벡스. 얘 같은 경우에 상한선 패턴 터지니 상한선 밖으로 나가고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것을 내가 먹기 위해서 라인을 그어 놓고 기다렸는데 네, 이렇게 돌파를 한다. 거래대금도 들어와요. 좋았어. 상한선 깨야지. 얘는 깼어요. 근데 뚜껑 닫히는 초입에서 깼죠. 뚜껑 닫히는 초입에서는 조심하자. 네, 뺄 가능성이 있다. 예, 돌파 조금 하고 바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익절은 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 영역 안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네, 뒤에서 다시 뚫어주기는 한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네. 그런데 힘의 세기가 아까 앞에서 봤던 노타라는 종목하고 움직임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 차이를 두면서 왜 그럴까 한번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타는 뚜껑 닫히는 부분, 뚜껑 닫히기 시작하는 데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거래대금도 같이 가라앉았고 22평이 우상향 가로 횡보 우상향 그죠? 그때 거래대금 다시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거는 데드크로스 패턴이다. 그리고 위에 피봇 2차 장선 저항으로 작용해야 될 자리들 더 강하게 뚫어줬다 하는 거로 봐서 저는 이 노타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 1월 2일 금요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3분 70억 이상 검색된 종목들 가운데서 타이틀 종목으로 삼을 만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 자리 5만원 라운드 피겨 호가 단위가 바뀌는 그 가격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힌트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네요. 한미반도체 요렇게 올라가는 건 우리 5패턴하고는 조금 안 친하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애매하다 그림이. 제주반도체 마찬가지. 셀트리온은 반도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가 많이 나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5패턴 찾기가 조금 어렵다. 삼성전자 우상향 오늘 많이 해줬어요. 7%나 상승해줬습니다. 삼성전자 벌써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한 달 쉬었더니 그 사이에 12월 아니 요거잖아. 12월 시작을 10만 1,000원에서 시작을 하고 12월 마감을 12만
원에서 해서 2만 원이 올랐네요. 와, 20% 오른 거예요, 그러면? 네, 엄청난 네, 반전이 있었던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 20% 올랐네요. 네, 요렇게까지 해서, 자, 요런 식으로, 그 종목의 이슈가 뭔지, 그 종목의, 상승 요인이 뭐였는지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영상에서는 철저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색식과 검색식에 출연한 종목, 물론 키움증권의 검색식은, 비포마켓 검색은 안 됩니다. 딱 정규장만 시작이라서 9시부터 검색된 종목들만 가지고 할 거고요. 그게 좀 부족하면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 가지고 좀 하고 해서 오늘은 한 30분 앞에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해서 한 30분 정도 오늘 영상이 나왔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오면 그날 숙제는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네, 그거 눈에 익히시는 걸 하시고 싶은 분들이 또 네, 신규로 오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2026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2026년 또 한 해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 평안하시고 네, 건강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CFD 인피녹스 네, 그거 제가 홍보도 하고 제 영상 하단에 그 더보기에 제 코드도 달아놓고 했는데요. 그거는 비트코인 영상에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양매매 윤 주식 채널 그 CFD 인피녹스 자동 매매 채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보기로는 그 자동 매매를 익히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수동 매매 패턴으로 적용하시기에는 좀 더 많은 관심들이 좀 필요로 하고 이게 단톡방을 해서 공부방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뭐랄까 네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들어서 뭐 의사 교환도 없고 다들 그냥 네 제가 아무 말 안 하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뭔가 하려고 모인 곳에서는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은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런 학습 컨텐츠는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인피녹스 쪽 그 비트코인 CFD는 이따가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올릴게요. 네. 일단은 국내 주식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 영상은 오늘 요런 식으로 숙제 영상 요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뵈었는데요. 자, 내일부터 또 좋은 스타트들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